안녕하세요. 이천청솔기숙학원 영어 강사 배영석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2026학년도 수능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2021학년도까지 하고 2022학년도부터 조금 큰 변화가 좀 있어요. 2021년도까지는 EBS 연계 비율이 70%였고요. 더군다나 직접 연계라고 해서 우리가 시중에서 EBS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지문들 중에 총 7문제가 지문을 그대로 변형된 형태로만 출제되는 형태였습니다. 그게 2021년도까지예요. 2021년도에는 수능 1등급 비율이 12%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직접 연계가 빠져나가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치르게 되는 그런 수능 형태로 지금 정착이 되게 되는데요. 그 2022년도부터 1등급 비율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6.25%로 줄어들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4%에서 7%대 그 사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목표는 1등급을 8%에서 10%로 유지하는 게 교육부의 어떤 목표였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지금 4%에서 7%대 그 사이에서 1등급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따라서 조금 평가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3.8%에서 4.3% 사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작년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1등급 비율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 1등급 비율 차이가 컸어요. 6월 모의고사는 상당히 어려웠고요. 9월 모의고사는 비교적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6월 1.47%였고요. 9월 모평에서 10.94%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능에서는 6.22% 1등급 비율이 나왔고요. 사실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좀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어요.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어떤 1등급 비율 내지는 문제 난이도였던 갭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서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예측하기 좀 힘들었고요. 근데 그런 어떤 트렌드가 올해까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자,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1등급 비율이 19%나 나왔습니다. 반면 9월 모의고사에서는 좀 많이 비교적 어려웠다고 평가가 되는 1등급 비율 4.5%의 어떤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역시 이러다 보니 작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될 것인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들었는데요. 올해 수능, 올해 9월 모의고사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에서 4.3% 정도의 1등급 비율이 나올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2027학년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자면 킬러 문제 배제 그리고 EBS 교재 연계율은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는 올해 수능보다 조금 쉬워질 듯 하나 사실 수험생들 입장에서 이거 체감하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영역별 대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도요. 듣기가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듣기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듣기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서 부랴부랴 준비하려고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시작부터 평소 반복 청취하는 훈련이 좀 필요할 듯 하고요. 어법, 학생들이 싫어하는 부분이죠. 사실 어법 파트가. 근데 이 어법이요. 기초적인 어법 학습하고 기출문제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다 보면 사실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제일 쉬운 게 어법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 어법 문제 한 문제로 인해서 등급이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비를 탄탄히 해서 반드시 이 어법 한 문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어휘입니다. 자, 수준별 어휘 학습. 우선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수능 기본 및 필수 어휘를 반드시 숙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심화, 수능 심화 어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어휘 학습이 요구됩니다.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휘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휘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 특히 이번 시험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독해 파트입니다. 우선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인 문장 해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독해 능력이에요. 스킬이라든지 그때그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얄팍한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먹힙니다. 탄탄한 구문 학습이 요구되는 이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문장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유형별 문제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 유형별 문제 학습과 더불어
실전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 대비하는 학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올해는 고난도 소재에 대한 적응력이 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학년도 수능 영어 대비 전략입니다. 우선 영어 과목은 정시에서 반영 비율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영어도 3등급 이하부터는 그 또한 정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시에서 최저를 맞추는 데 가장 중요한 과목이죠. 사실 다른 과목과 다름없이 영어도 등급으로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최저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절대평가 전환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 안 해도 성적 나오는 과목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EBS 연계 출제가 큰 의미를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평소에 틈틈이 학습을 하지 않으면 현재 2등급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평소 일정한 학습량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과거 생각하면서 키워드만으로 답을 찾는 어떤 문제풀이 기술,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이제 나오는 출제 경향은요. 우선 지문을 끝까지 읽고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답을 고를 수 있는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었던 문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영어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얄팍한 어떤 스킬만 가지고는 사실 성적을 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탄탄한 독해 실력을 바탕으로 글을 작가의 의도대로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이는 벼락치기 방식의 학습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평소 제대로 독해 실력을 길러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인내와 꾸준한 학습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여태까지 올해 수능 영어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도 조금 어려웠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사실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독해 능력인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안 되고요. 꾸준하게 1학기 때부터 일정한 학습량을 유지해가면서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천청솔학원에서는 1학기부터 여러분들의 영어 학습을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1:1 클리닉을 통해서 점검해 나가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학원으로 문의 주시고요. 자, 오늘 영어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